안녕하세요. 사운드머니입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뭐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나 장이 안 좋은데 제가 왜 비트코인을 모으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어렸을 때 펀드를 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받아서 저축식으로 꾸준히 이제 넣는 그런 투자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2008년 뭐 경제 위기 그 시기쯤에 이제 제 펀드도 망하더라고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망연자실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그 펀드 통장을 열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뒤에 그걸 보니까 그게 수익률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경험으로 좀 약간 존버에 대한 경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존버하면 언젠가 오른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이제 은행 시스템도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뭐 은행에 대한, 뭐 은행이나 투자에 대한 책도 사고,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걸 공부했거든요.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인덱스 펀드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게 이제 그냥 다 담긴 펀드를 사서 버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걸 알았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401k라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회사가 이제 추천하는 그런 투자 상품이 있어요. 근데 세금 혜택도 주면서 이제 투자를 권하는 그런 연금 개념인데, 근데 그걸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노후를 대비한다, 이렇게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제가 주변에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한다는 분들을 보면 항상 뭔가 찌들어 있어요. 계속 이제 그래프 이렇게 보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찌들어 있고, 성공 스토리를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주식으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때는, 어렸을 때는 막 지금 같이 뭐 존리 선생님이 막 존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VTI 같은 인덱스 펀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다 돈 버는 건 다 때려 박는 거죠, 여기에다. 뭐 여기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구글, 테슬라 이런 거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냥 뭐 좋은 기업들 다 들어있는 거 산다. 그리고 이제 QQQ 같은, QQQ도 이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것도 이제 들고 있는데, 상위에 있는 회사들의 이제 구성은 비슷한데 테크 회사 위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높고, 또 변동성은 높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VTI보다 수익률이 높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피터 린치 이분을 되게 좋아해서 이분이 쓴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펀드 매니저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책에서 이분의 수익률을 보면, 이분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고를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박이 나는 회사가 있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만 좋지 못한 선택을 한 것도 꽤 많다, 이분도. 그래서 이분이 진짜 회사 가서 인터뷰도 하고 재무제표도 조사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한 분도 다 맞추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피터 린치도 이렇게 어려운데, 피터 린치도 이렇게 어렵게 맞추는데 과연 일반인들은 주식을 골라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의 생각은 그냥 다 아는 거 사자, 그냥 뻔한 걸 사자.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냥 성공적인 주식들, 그런 거 위주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뭐 투자 추천을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도에 그 밖에 돌아다니면 테슬라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테슬라를 좀 공부해 보니까 테슬라가 이게 자율주행 차량이나 뭐 환경 에너지, 그 에너지 사업 쪽에서 이건 독보적인 회사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테슬라가 더 좋아지게 된 계기가, 이제 테슬라 회장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샀잖아요. 근데 테슬라 사장님이 비트코인을 사고 나서 이렇게 막 도시코인도 펌핑하고, 막 비트코인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약간 괴팍한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저는 이 테슬라 회장님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테슬라 회장님의 사업을 보면 약간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제 그런 약간 마인드가 있잖아요. 뭐 우주 개발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업을 한다거나, 이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분인데, 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을 못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분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주식을 사면 비트코인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주식이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너무 좋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제가 미국에서 일 시작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이제 구입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 뭐 다 알잖아요. 검색 엔진의 1인자 구글도 이제 거의 뭐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해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면서 성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주식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전에 아마존을 처음 써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너무 편하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1년마다 이게 점점점 소비자로서 이제 사용하는 게 너무 편해져서 이제 아마존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다. 이것도 초반에 이제 제가 샀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도비도 이제 거의 뭐 독점 기업이죠. 크리에이티브 툴 이런 거에 이것도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블락 예전에는 이제 스퀘어라고 불렀었죠. 스퀘어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게를 가잖아요. 그래서 작은 비즈니스 이런 데 가게 가면 스퀘어 제품을 많이 쓰더라고요, 계산할 때. 그래서 그때 좀 제가 이제 이걸 인식을 해가지고 좀 투자를 했는데, 근데 이제는 잭 도시 회장님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 이 블락 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회사고, 아마 이 블락도 좀 계속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블락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경쟁자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일부 포트폴리오 일부를 꾸준히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커버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장 덜 썩은 은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용해 보니까 제품과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비교적 건전한 이 은행도 제가 좀 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선택할 때는 그냥 초단순하게 내가 써보고 좋다 이러면 이제 좋은 회사다. 그래서 제가 써보고 좋다 이러면 이제 재무제표 좀 보고 괜찮은 회사다 생각되면 그냥 꾸준히 매입하는 약간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제가 꾸준히 공부를 해보면서 어느 순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의 깨달음이 오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거의 비트코인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분산 장부라는 게 인류에게 있어서 불의 발견, 그리고 바퀴의 발명, 인쇄술의 발명, 거의 이런 거와 맞먹는 엄청난 사건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비트코인 위에 앱이나 이제 인류의 문명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기반의 건설을 한다는 게 콘크리트 기반의 빌딩을 짓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알트코인을 좀 공부해 보니까 알트코인에 이제 앱을 만들고 이제 뭔가를 만든다는 거는 약간 뭔가 사막 모래 위에 빌딩을 짓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은 뭐 프리마인도 있었고, 채굴을 해서 코인을 생성한 게 아니라 미리 코인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내부자들한테 뿌린 거죠. 그래서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의 투자가 들어가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오 해킹 때 그 해킹된 걸 되돌려서 하드포크를 한 그런 역사도 있고, 이더리움의 발행량은 불분명하죠. 비트코인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뭔가 모든 게 불분명하다. 그리고 제가 개인 사용자로서 문제를 또 느끼는 게 이게 전송이 실패가 많이 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보내면 그냥 보내지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근데 전송이 될지 안 될지가 이거부터가 되게 걱정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송이 실패가 되면 그 수수료가 그냥 바로 수수료는 없어집니다. 시스템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개인 사용자로서 경험해 봤을 때. 이더리움은 지금 POW에서 POS로 전환되는 엄청난 지금 전환점에 있는데, 여기서 또 엄청난 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이 잘 되기를 바라긴 하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비트코인이 인류가 건설해야 될 기반이다, 이 알트코인이 아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알트코인들의 어떤 도전 이런 걸 응원하는 편이긴 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블락의 잭 도시 회장님이 웹3가 아니다, 웹5다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모든 걸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비트코인에 지어질 어떤 인프라들이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블락과 그리고 잭 도시 회장님 응원하고요. 저의 투자에 대한 어떤 전략, 생각을 말해보면 그냥 인플레이션에 베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크레딧 시스템에서 머니 프린팅을 멈추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은행들 다 터지면서. 뭐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나 QQQ, VTR 이런 뭐 주식 시장이 영원으로 가면 인류 문명은 끝난다. 그래서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그냥 돈을 넣는 거죠, 여기다가. 꾸준히 그냥 돈을 넣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호들 존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난이 따른다. 이런 걸 좀 명심하면서 비트코인 많이 싸졌기 때문에 더 모을 생각이고요. 이상으로 저희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해봤고요. 그 투자에 대한 의견이나 개인적인 전략이 있으시면 댓글에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